안녕하세요. 헬스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건강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치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똑똑한 치아 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치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여름 휴가 때 한번 이가 아파봤는데 휴가 기간 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말씀이 이 아픈 것이 아기 낳는 것만큼 아프다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온몸이 아프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치아 주위에 잇몸 질환이 발생되게 되면 치아는 많은 혈관, 잇몸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곳으로 치아 주변에 있던 염증성 조직들이 많이 그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생긴 사람들은 당뇨라든지 혹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치아의 건강이 전신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나요? 매우 밀접하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매와 치아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도호쿠대 연구팀에 의하면 치아 결손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치매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치아 관리를 미리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치아는 다른 부분과 달리 우리가 이게 손바닥이나 이런 데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게 되면 이게 아물게 되는데 아물고 나면 내가 언제 아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치아 조직은 한 번 손상이 된 게 재생이 절대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우리도 선진국이 되면서 치아 우식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방을 통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아도 역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군요.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가면 좋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성인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환기 치아를 가진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정도까지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건 평균치일 뿐이고요. 그 개개인에게 맞는 건강검진 주기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몸이 많이 아픈 만성질환자라든지 혹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짧은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보철물이라든지 혹은 뭐 충전물들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와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철물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학생 때 금리빨이라고 하죠. 금을 씌웠었는데요. 아니 한 번 씌우면 평생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저희 병원에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보철물이라든지 혹은 그 크라운, 흔히 말하는 씌우는 크라운 같은 경우는 다 접착제를 통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입속에는 침도 있고요. 온도 변화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씌워놓은 보철물에 발라놓은 접착제가 시간이 지나면 녹게 되고요. 또 씹을 때마다 힘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접착제가 떨어지는 속도가 여러 개를 연결해 놨을수록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철물들을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 그 속에 있는 정작 소중한 치아가 다 상했을 때 그걸 어떻게 느끼냐 하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씌워놓은 보철물들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에 와서야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작 소중한 우리 치아들이 이미 손상된 상태죠. 그래서 교환 주기는
자동차도 타이어가 터지기 전에 교환을 해야지 자동차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철물도 주기적으로 교환을 통해서 치아와 치아 주변의 조직들을 건강하게 유지해야지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임플란트도 보철물이잖아요.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와 같이 속에 들어있는 매식체라고 하는 이 금속 부분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금속 부분이 이 뼛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윗부분들과 이 몸속에 들어있는 임플란트 바디와는 나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가 헐거워지기도 하고 또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교환해주고 특히 이 위에 씌워져 있는 보철물은 다른 보철물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교환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관리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스케일링인데요. 스케일링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스케일링은 치아 주변에 붙어 있는 치석 및 기타 부착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왜 스케일링을 해야 하냐면요. 치아 주변에 붙어 있는 치석과 그 세균으로 인해서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 혹은 잇몸에 염증을 초래하게 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치조골이 녹게 되고 냄새를 일으키고 결국은 나중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과의원을 방문해 가지고 제거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치아와 주변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케일링을 받으면 이가 시려서 무섭던데요. 정상인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스케일링 직후에 이가 시린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치석으로 붙어있던 부분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치아 표면이 외부에 노출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시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다시 주변에 그 치아 주변 조직이 치아에 단단하게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린 것도 줄어들고 치아가 시큰거리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스케일링을 너무 자주 하면 독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석이 부착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년이 돼도 치석이 거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주 생기는 사람은 빨리 해줘야 되고 잘 안 생기는 사람은 천천히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스케일링 주기를 잦은 병원 검진을 통해서 확인해내고 거기에 만든 주기를 가지고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치아가 망가지는 원인은요, 치아 오식증, 치아 자체가 없어지는 삭는 질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주병, 치아 주변에 잇몸에 뼈가 없어져서 이가 흔들려서 이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씹는 힘에 의해 가지고 치아가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치아 자체가 쪼개지거나 혹은 힘을 못 견뎌서 치아 주변에 있는 뼈가 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잘 조절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식을 일으키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 과자, 빵과 같은 이런 점착력이 높은 탄수화물들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가능하면 간식류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입안에 오래 붙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 후에 이솔질을 잘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방향들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잇몸병이 40대 이후에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잇몸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특히 음지 후에 이를 안 닦고 그냥 자는 남성들이 꽤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아주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잇몸 질환에 있어서도 흡연을 하게 되면 잇몸 속에 들어있는 혈관의 혈류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혈류 속의 일산화탄소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치유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을 줄여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주병 관리의 기본은 역시 무엇보다도 바른 입술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령층으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잇몸도 오랫동안 버텨왔고 치아도 수십 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 치아 자체가 훨씬 더 건조하게 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됩니다. 잇몸뼈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뼈가 점점 얇아지게 되고 잇몸뼈의 어떤 활력, 젊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악골 주변에도 상당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힘이 가해질 때도 잘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치아가 부러지는 거,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너무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걸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질긴 음식을 오래 씹게 되거나 껌을 습관적으로 오래 씹게 되면 치아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치아 주변의 뼈를 빨리 녹게 해가지고 이를 잃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을 추천하시나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이 닦는 원리처럼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치아를 잘 닦아주는 음식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정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야채류라든지 혹은 거친 곡류 같은 것들은 저작 과정에서 우리 밥을 금방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하지 않고 개운하잖아요. 이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치아를 세척해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고기류라든지 혹은 뭐 일정 지방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아 표면을 좀 코팅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역시 우식 발생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치아 건강을 좀 해치는 음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 원리는 치아 표면에 산성 조건이 만들어져서 그 산이 치아를 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속에서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나쁜 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스킷이라든지 빵류, 과자류와 같이 점착도가 높으면서 당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들이 제일 안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치아 표면에 오래 붙어 있으면서 치아 표면을 부식시켜서 나중에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잇몸병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서 부패되면서 제거되지 않은 음식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벌어진 분들이 나물류라든지 이런 걸 먹고 제때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잇몸병이 지속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뼈를 잃게 되고 이가 흔들려서 빼게 되는 과정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일본 도쿠대 대학의 연구팀에 의하면 치매 환자에 있어서 잔존 치아의 개수가 그렇지 않은 같은 연령의 노인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꼭꼭 씹게 되면 저작 중추가 우리 뇌의 그 기억을 담당하는 심부에 있는 중추와 굉장히 가까이 있게 되는데 이런 저작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자극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기억력을 빨리 잃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동 칫솔은 움직이는 범위가 회전 운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를 닦는 거는 사방에 다양한 3차원적인 운동이 가능한데 전동 칫솔은 회전 운동만 하기 때문에 전동 칫솔보다 못 닦는 사람들은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 좋고요. 전동 칫솔보다 잘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닦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게 멀쩡한 사람들은 손으로 꼼꼼히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주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혹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든지 혹은 노인층에 있어서는 전동 칫솔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어금니 2개 정도의 크기가 손가락 1마디 정도 크기인데요. 치아는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칫솔을 집어넣어도 닿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석구석이란 뒷면은 큰 칫솔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번째 손가락의 1마디 정도의 크기 정도의 머리를 가진 흔히 시중에서 말하면 좀 작은 크기의 칫솔들이
훨씬 더 이를 닦는데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쑤시개 사용은 치아 건강에 정말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먹고 이 사이에 음식이 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이쑤시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쑤시개를 통해서 완벽하게 끼어 있는 음식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잘 제거하지 않을 때 과도한 힘을 줘서 치아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러한 용도로 나와 있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거나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음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치약의 목적이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 세균을 잘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에 필요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치약의 비누 성분들, 그 다음에 또 거칠거칠한 것들을 제거해서 매끈하게 해주는 입자 성분들,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한다면 치약의 어떤 기본적인 효과는 충분히 발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치약은 무난하게 이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치약을 선택하는 데 너무 깊은 고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치약에 이가 시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입자가 고운 치약을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강청결제는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이지 근본적인 세균을 제거한다든지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입술질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급할 때만 사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기본 성분인 카카오는 치아 우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초콜릿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설탕이 많이 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탕에 의해서 초콜릿이 우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초콜릿을 드신다면 좀 다크 초콜릿 같이 설탕이 적게 들어있는 초콜릿을 섭취한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랑니가 앞에 있는 어금니를 밀어서 앞에 있는 치아의 뒷면을 이렇게 손상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랑니를 미리 빼줬다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반듯하게 잘 나 있는 또 저작에 필요한 그런 사랑니는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과나무 치과가 의원에서 또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병원이 되기까지 이 자리에서 한 18년 정도 있었는데 17.5평의 작은 병원에 정말 지저분하고 저희 어머님이 누굴 데려오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저의 부족한 진료 능력을 믿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기 지역사회 주민들의 노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세월호라든지 메르스 사태에서도 느꼈듯이 최신 기술, 최신 의료 지식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누구나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요히 생각하는 거는 안전하게 사람들의 그 삶을 지켜주고 구강 건강을 지켜서 행복한 노후가 좀 적은 비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치과 병원으로 바뀌면서 무엇보다도 중시했던 거는 감염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관리 부분들에서 환자 안전과 우리 의료진 안전 이 두 가지를 보강하는 데다 제일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환자 안전에 있어서 의료진 혼자 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든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2명 이상의 의료진이 반드시 이중적으로 한 명의 환자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진료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병원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50대, 60대였던 저희 병원을 이용해 주셨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시는 분도 많고 또 기운이 없어서 병원을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뒤에 골목에서 참 많이 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병원이 성장하면서 또 새로운 이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게 됐는데 우리 병원을 오래 다녔던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 구성원들,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서 뭐 무료 진료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그다음 혹은 그 뭐 사랑의 좀돌이 운동 해가지고 연말 연시라든지 이럴 때 연탄이라든지 쌀을 사주는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노인 경로당에서 또 노인들 구강건강 관리해주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그 외국인 가운데서 그 이렇게 결손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진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계시다고요? 제가 예방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몽골의 어린이들의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일환으로 참석을 해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그 진료와 그 다음에 이제 구강병 예방 활동들을 같이 펼쳐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병원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뜻을 모아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몽골에서 이제 진료 봉사 활동을 몇 년간 이렇게 펼쳐왔습니다. 저희가 그 진료 봉사 활동을 하는 곳이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는 이제 그 빈민촌에 가서 진료 봉사를 활동하게 되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그 좋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접대하는 게 단 음식들을 접대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도 가보니까 치과 진료 봉사를 갔는데 그곳에 이제 의료원장님이 저희한테 단 사탕하고 뭐 단계 들어있는 것들을 잔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너무 달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가서 놀랐던 게 저희가 한 2009년부터 갔는데 놀랐던 게 아이들 치아가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진료를 하는데 쑥쑥 기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몽골 사람들이 이런가? 이렇게 이제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5년간 한 지역에서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옮겨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위해서 매년 가서 이제 의료진 교육과 함께 검사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치아가 단단해지고 구강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참 이게 예방이 이렇게 많이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환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고마운 치아.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셔서 100세까지 튼튼한 치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헬스플러스 라이프 이윤지입니다.